여러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과나무 모양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느낌표인가요? 사과나무 모양이 바뀝니다. 물음표인가? 어쨌든 이게 결론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바뀝니다! 인지, 바뀌나? 하는 건지. 선생님들 대부분 농민이시죠? 농민은 돈 생기면 뭐 하죠? 땅 사지. 그러면 땅 안 사면 뭐 사죠? 인근 도시에 아파트 사지.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농기계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갚아야지. 야, 돈 쌓아놨다가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여행 가자. 저 아프리카라도 가보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혹시 주식하세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아마 증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돈이 사라진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주식이 2000포인트 이랬다가 뭐 한 6에서 7%가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6000 뭐 몇배까지 갔다가 6에 몇 프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뭐 주식이 뭐 코스피가 5000이 가니 어쩌니 그러다가 5000 가더니 갑자기 6000 넘어가고 막 이래서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동안에 벌었던 게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이 하라 그랬나 뭐 아니 주변에 누군가가 하더라 뭐 은행에 갔더니 누가 요새 적금 넣냐 이러면서 저 사람은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다 막 이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결정을 해서 한 거지. 누가 등 떠밀었어? 그랬을 때 올랐어? 돈을 누가 벌어? 내가 벌어. 그러면 주식이 떨어졌어? 돈을 누가 잃어? 내가 잃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 그러면 다축을 해? 돈을 벌었어? 누가 벌어? 내가 벌었어. 떨어졌어? 누가 잃어? 내가 잃어.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한 컨설팅 하는 사람이 하나? 뭐 센터에서 보조금 만들어 줬으니까 센터가 책임을 져야 되나? 대학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되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책임 누가 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왜? 내 돈 들여서 내 밭에다가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해줬다니까요. 아니, 지원을 준 거를 내가 받은 거잖아. 축사를 내가 지어서 소를 많이 키워서 남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소값이 떨어져서 뭐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규모를 늘려가지고 사람 고용해가지고 외국인들 부부 상주시켜가지고 더 많은 송아지를 받아서 잘 키워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그거는 나의 문제인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아. 나도 안 하자니 뭔가가 약간 거름직해.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판단을 해야 뭐를 줄인다? 오판을 줄인다. 이 농업에서 한 번의 실수는 몇 년 동안의 엄청난 빚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나이가 국가가 공인하는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회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과의 모양을 바꾸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느냐? 오늘 그 한번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어때? 사업을 못하면 그만이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정보는 제공을 해야지. 정보를.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뉴스도 그렇고 뭐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눈으로 제가 이해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 선생님들도 참고 삼아서 아니 그걸 하라고 제가 떠밀어? 뭐 하지 말라고 뭐 말려? 어쨌든 정보는 전달해 드릴 테니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 시기에 결정을 해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막 세장 방추형으로 심든지, 뭐 이축으로 심든지, 사축을 하든지, 한쪽으로 누워서 구효를 하든, 더블 구효를 하든, 옆으로 펼쳐서 8매트를 하든, 뭐,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갱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나을까? 라는 거. 어, 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뭐, 한 1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들이 지금 경유로 되어져 있는 트럭을 운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전기 트럭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나쁜 점이 뭐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 그냥 중고 경유차를 사는 게 나은가? 아유, 보조금 많이 준다는데 전기 트럭으로 바꾸면 겨울에 뭐 시동 안 걸리는 것도 없고 뭐 바꿀 거 엔진 오일도 안 들어가고 뭐 좋다며 조용도 하고 힘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과수원의 딜레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걸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커지면 이제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커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음, 한 4, 50개 국가의 사과 농사를 짓는 나라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탈리아가 M9 대목을 이용을 해서 나무를 밀식을 해가지고 열심히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를 다축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또 아예 더 지워가지고 이렇게 지워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이거를 통째로 다 모아버리는 다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이게 나왔느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전기차가 나왔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화석 연료 좀 덜 쓰자. 국제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화석 연료를 덜 쓰려면 차도 줄여야겠네. 차를 그냥 안 쓰라고 하면 안 되니 전기차를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자. 그럼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다축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탈리아에서 왜 튀어나왔느냐? 걔들 M9으로 밀식 재배를 하는데 나무가 밀식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커져. 심각한데. 뉴질랜드에서 왜 플래나르라고 하는 옆으로 펼치는 다축이 나왔느냐? 기존의 나무를 똑바로 세워서 키워봤더니 나무들이 처음엔 분명 홀쭉할 줄 알았거든? 아니 이게 자꾸 펑퍼짐해지더니만은 속에 햇볕도 안 들어가고 방제를 했는데 병은 많아지고 전정을 하려고 했더니 가지가 많아져가지고 기계화도 어려운 데에다가 야 이게 뭐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는커녕 점점 더 들어가는 밀식 장애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M9 외성 대목에서 왔다고요. 우리 외성 대목을 심을 때 뭐를 기대합니까? 밀식을 해서 심어도 이게 말이야 그냥 햇볕을 잘 이용을 하면서 잘 커줄 거라고 여리여리하게 맨날 한 22살에 키 160에 몸무게 45kg 나가는 아가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나이가 먹었어. 55세가 됐어. 키는 159로 줄었는데 몸무게는 60kg이 되는 거야. 펑퍼짐해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분명 야, 씨, 야, 이렇게 여리여리한 사람은 나이 먹어도 살도 안 찔 거야. 체질이 그럴 거야. 개뿔 체질이라는 게 변하지, 그게. 어? 이미 아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밀식이라는 거에 장애가 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 한글을 배워보고 생쇼를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떡해. 야,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 발상에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한 대목에서 하나를 키우니까 문제지. 이걸 야, 네 개, 막 세 개, 두 개, 여덟 개 이렇게 늘려보면 그게 이제 다양한 다축이 되는 거예요. 다축,
플래나르는 평평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보고 우리는 이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야 그러면 포도나무 재배하듯이 나무를 똑바로 키울 게 아니고 끈을 묶어가지고 눕혀봐. 그러면 가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5m 자라더라도 벽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하나의 에너지가 10개 축으로 분산되니까 옛날에 10분의 1의 힘으로 나무가 별로 안 자랄 거 아니야.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이거를 하려면, 보세요. 전기차를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를 내가 사고 싶어. 전기 트럭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 트럭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지, 전기 트럭을. 배터리를 중국에서 갖고 오든, 한국에서 만들든, 중국 전기차를 수입을 해오든,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차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묘목 생산을 해야 된다. 누가 생산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묘목을 생산을 하느냐?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단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필요한 1년에 쓰는 묘목이 100개다라고 하면 이런 묘목을 몇 개를 생산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개 생산을 합니다. 후하게 봐줘서 한 개를 말한 거예요. 만약에 1000개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한 2개, 3개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왜 생산을 하다가 생산을 중지를 했느냐?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해봤더니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데, 야,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수세가 줄어들어야 되거든? 안 줄어들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적과할 시기쯤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영상을 만들면서 공개를 할 텐데, 그때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적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데를 몰아서 달아야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갈반이나 뭐가 오거나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착색이 안 될 것 같은데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무언가를 생산을 하는 이파리와 그 밑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 열매와의 개수와 거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 균일하게 피면 상관이 없는데 냉해 피해를 받아서 어디 끝에 있는 거 미리 핀 거는 죽어버렸어. 한 나무를 보면 위에는 싹 죽어버리고 밑에 그늘진 데는 좀 남았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알면 초과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나무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수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줄어드느냐? 왜 안 줄어들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 우리 생각엔 똑바로 자라는 걸 눕혀서 못 자라게 하는 거고, 원래는 한 놈을 자라게 하는데 여러 놈을 세워놓으니까는 수세가 분산이 돼서 안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안 자라는 게 있지만 한번 자라기 시작을 하면 옛날에 그 수세를 거의 유지하면서 자라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무의 생리가 그런가?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나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축을 해야 되는 뭐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을 하는 게 밀식 장애를 개선을 한다라는 거는 햇볕의 이용 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를 들하고 좀 놀고 먹었으면 좋겠고 기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대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M9 대목을 못 자라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럼 못 자라게 한다는 거는 뭐냐? 나무가 못 자라면 나무를 못 자라게 하는 건 옆으로 유인을 하거나 밑창으로 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재배적으로 못 자라게 하는 거 혹은
꽃눈이 많이 오게끔 해서 열매를 많이 달아서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뭐 호르몬적으로 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골라서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왜 바꾸냐라는 거야.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햇빛을 이용해서 더 맛있는 사과를 수확을 하려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축이 위험하게 됩니다. 윷놀이 좀 해보셨어요? 뭐 아니면 도야. 퍼서 가는 거야. 그냥, 막 그냥, 뭐 잡히든 말든지 간에. 한국은 중간이 없어. 개나 골 나오고 그러면, 에이, 뭐 이래. 도 나오면 아예 포기니까 마음이라도 편해. 어, 윤 나와도 별로 시덥잖아. 에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한국은 이게 약간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떠한 책자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수확량이 뭐 늘어납니다. 약은 적겠습니다. 방제 효율은 증가합니다. 고품질의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정보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 확인하는 거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똑바로 말해줄 사람의 말을 믿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런 과수원들 미리 심어진 데를 찾아가 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핫불싸. 한국에서 만약에 미리 심어졌으면 오래됐으면 한 7년 차 되잖아요. 적으면 몇 년 차 될까요? 3에서 한 5년 차겠죠. 3에서 5년 차는 개나 고양이로 말하면 아주 어릴 때예요. 이뻐 죽어 그냥 뭐 몰라. 결혼했으면 한 신혼 2개월, 3개월 이거 뭐 꿀이 뚝뚝 떨어져.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어떨까요? 와이프를 보면 막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뭐 우와 막 이럴까요? 자고 나면? 저는 그래요. 아, 내가 말하고도 웃긴다 진짜. 진짜인데 사실을 말했는데 웃기네 진짜. 아, 뭐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갔는지도 까먹었어. 하도 웃겨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하려면 3에서 5년 차 되는 나무를 보면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에서 미리 재배한 나라를 가서 그 나라에서 오래된 것들을 봐야지. 9년 차, 12년 차 이런 거를 봐야 이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땅이 더 안 좋아서 비료 주고 대가를 필요해가지고 수세를 더 강하게 해서 키우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아닌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 사람 집에 가서 봤더니 잘 되던데, 명장 집에 가서 봤더니 뭐 어떻던데, 가축 이거 교육하는 데 가서 봤더니 뭐 그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고 이러니까는 뭐, 선생님 만약에 어디 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보낸다거나 그러면 그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뭐 그지 같은 모습으로 막 그지 같진 않겠지만 원래 이쁘시겠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사진 뚝 찍고 음식도 먹다가 남아가지고 갑자기 뭐 나오고 있고 뭐 여행지에 비바람 불고 우산 쓰고 막 이러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나 여기 놀러 왔어 이러면서 자랑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 게 예, 이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나좀 조금밖에 안 먹어 막 이러면서 그 여리여리한 여인을 봐하고 보고 아유 뭐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양푼에 밥 비벼 먹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 이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른 중간에라도 다른 에라이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음, 좀 더 멀리 12년, 13년 이런 된 과수원들을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도 보여주는 데만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 지역에서
그걸 따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캐낸 사람의 경험담이나 그러한 묘목을 생산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맛조니사나 이런데 이탈리아에서 뭐 가장 큰 그런 데에서 왜 다축을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1축과 2축만 생산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걸 뭐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냐, 다축을. 음, 음. 자기의 실정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지. 남들이 주식한다고 애기 엄마가 그 애 얻고 주식시장 그 증권사에 나타나면 이미 꼭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니까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토지가 들어가고 내 노동력이 들어가고 나의 미래가 담보가 되고 내 애와 같이 하는데 애의 미래까지도 들어가고 하면 현명히 잘 판단을 해야지. 그 현명이라는 게 그러면 그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막 정보를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데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편향이라고 합니다. 통계에서는 바이어스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데이터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65세가 넘었다 라고 하면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비슷한 내용을 두 번 강의할 거예요. 두 번 영상을 안 돌려봐도 돼요. 왜?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식의 자료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수확량이 최대 3배가 증가를 한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지금 만약에 5천 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보자고요. 5천 평. 5천 평에서 평당 한 짝을 땄으면 많이 따는 거예요. 5천 상자를 수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5,000 상자를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으시냐고. 5천 상자가 15,000 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은 지 3년 만에 뭐 이게 제가 그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언론에 보도화해서 뉴스화된 자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뉴스로 해서 나가고 동영상 시청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3년 만에 우와 평균을 압도해서 아니, 당연히 그렇게 딸 수 있는 농가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1헥타는 몇 평? 3,000평. 그런 3,000평 농가를 가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데에서는 실험을 할 때, 10평에다가 실험을 하면 10평에서 어느 정도 나왔어. 네, 평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상자 나왔어. 그러면 한 평에 두 상자 땄네? 그러면 야, 곱하기 3,000평으로 만들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1,500배 해가지고 3,000평에 그럼 1,500배, 3,000상자 따겠네. 3,000, 우와.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헥타를 재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땄다. 야, 우리 1헥타에 100톤 땄어. 그럼 이러면 200톤 딴데 200톤 딴 과수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량을 실험을 해서 대량으로 환산을 해서 말해주는 것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매몰되면 답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과수원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제 견학을 가고 이러잖아요. 견학을 가겠지, 그렇게. 견학을 가서 보면 그 과수원에 일부의 나무가 잘 돼 있다거나 어떤 해에 그렇게 땄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나타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 음, 많이 늘어날 나무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네, 나무가 꽃눈도 없이 그냥 자란 건지, 꽃눈이 많으면 또 나무가 안 자랄 테고.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놈 거 이게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거를 보고서는 어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서는 막 귀농한 사람도 뛰어들고 뭐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시는데
순진한 거지. 제가 봤을 땐 순진한 거예요. 예. 근데 뭐, 글쎄, 나 모르겠어. 아직도 나 그걸 잘 모르겠어. 내가 뭔가 이름을 내세우거나 어떠한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거를 자꾸 소개를 하고 이대로 몰고 가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고 뭐 이래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 같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고 강의 다니고 이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모든 거를.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농가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실패는 말아야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빚은 안 지고. 그게 목표예요, 목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특별히 뭔가 숨어진 비책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떤 비료나 영양제나 착색제나 뭐 이런 거 재배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비단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가 돼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큰 돈 벌지 않더라도 큰 피해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러한 표준적인 기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고 하는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다축을 하게 되면 노동에서 해방이 내 탱자탱자야. 뭐 사회에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작업 시간도 확 줄고 이래가지고 뭐 아니 뭐 꿈꾸고 있네 진짜.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꾸고 이럴라면 수고가 안 높아야지. 어? 수고가 그냥 한 2.5m 정도에서 끝나면 아주 뭐 명확하지. 근데 2.5는 그냥 3.5도 위태해서 거의 뭐 다축을 해도 4m까지 올라가는 판국에 쉽지 않을걸?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 폭이 좁아져 있잖아요? 이게 높아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햇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건데? 아니 밑에 꽃눈이 햇볕이 없어가지고 안 오게 되면 나무는 더 위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수확량이 나와? 수확량이 안 나오면 수확량이 안 나온다는 건 뭐야? 안정된 결실을 하는 게 아니고 경련 결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해거리라고 부르죠. 해거리를 하게 되면 나무가 밀식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지. 그러면 과분무하게 되면 이게 이탈리아 얘기를 또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된다라는 얘기야. 노동력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간벌할 거야? 간벌해야지 뭐. 그럼 간벌해 가지고 높이 키우는데 옛날이랑 다를 게 없네. 왜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어렵다라고 보느냐? 왜 어렵다라고 볼까요? 한국은 약간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왜 특이해? 대가를 원해요. 이게 제일 큰 그거야. 대가에다가 뭐를 원해? 색깔도 빨개야 돼, 대부분. 물론 시나노 골드나 골든볼 이렇게 노란 사과가 나왔고 썸머킹이나 스가로 녹색 사과가 있지만 지금 거의 뭐 한 70%를 후지가 차지하고 있고 이 뭐 이 외에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사과들을 집어넣고 뭐 이러다 보면 홍로도 그렇고 아리수도 그렇고 뭐 해보면 빨간 사과의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대과에다가 빨간 사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놈의 대과를 만들어내고 빨간 사과를 만들어내는 후지가 이게 좀 쉽지 않네. 갈라로 빨간 대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후지 품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축형 평면 수영이 한국에서는 음, 음, 조금 선생님들 그 이 쉽지 않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가 나오고 뭐 이래서 이제 뭐 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한 10년 돼 가는데 아, 이게 진짜 그러네. 아니
지금 강의하시는 박사님은 얼마나 잘 알아. 지금이야 그거를 하고 있는 저 진흥청에 계시다 나오신 분이나 농수산대학 나오신 분이나 경대에 계시던 분이나 뭐 이렇게 농촌 그 도농업기술원에 있는 그 뭐 이렇게 연구사님, 연구관님 이런 분들이나 다 다축이 잘 된다라고 하고 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심음에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은 뭐가 그렇게 그거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될 거다라고 보시냐고. 제가 그분들이랑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사과 농사를 먹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학자나 뭐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뭐를 퍼뜨리거나 뭐 이래서 동해로 엠라인이 다 죽어버리든 말든 그 소개한 사람이 책임져요? 책임은 누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내 책임이야. 그걸로 잘 돼서 돈 벌었어? 내가 잘한 거야. 소개해준 사람한테 고마워. 안 됐어? 원망을 해. 하지만 이득이나 손해나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애 키워야 되고,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 거고, 대학 들어가면은 저기 서울에 갔어? 아니, 그러면 기숙사 못 들어갔네? 아, 월세 얻어줘야 되는데, 개뿔 시골에는 월세 한 20만 원이면 떡을 칠 걸, 서울엔 80만 원 달라네? 그것도 방은 반만 한데. 뭐 안 보낼 거야? 보내야 되잖아? 그럼 돈 벌어야지. 돈 없어? 아니, 돈을, 그래도 이렇게 수십 년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은 농사를 얘는 크게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어. 뭔가를 바꿨어? 그 성공할 수 있겠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냐? 별로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노동력 감소하고 기후변화에 적응 잘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는 걸 높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박사님 초를 치세요? 음, 왜 초를 치냐? 어려워서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어. 보통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사님은요, 농업계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가거나 지금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거나 뭔가 뭐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잘 사셨을 것 같아요.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 기본적으로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끈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남들도 하는데 내가 이걸 못할 리가 있어? 라는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도. 네. 그래서 뭐 요리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끈기와 함께 실패했어? 까짓 건 뭐 또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이도 어려 아직. 네, 젊어. 근데 선생님들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누가 두세 배 딴다. 돈이 뭐 노동력이 뭐 적게 들어간다. 방제가 어떻게 해서 뭐 잘 된다. 뭐 이러면 저희가 차근차근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보내 드리긴 할 텐데 아마 그때에는 컨설팅하는 대상 농가에게만 자료가 갈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강의를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네,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 어쩔 수는 없는데 뭐 반사피는 깔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뭐 햇볕에 다 통과돼가지고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당도에 뭐 고품질의 과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들 설명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고품질보다 이걸로 목표를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품질의 중소과의 중간 정도의 착색에 어중간한 수확 양을 바란다라고 하면 다축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박사님 좀 희망적으로 좀 이걸 고품질의 대과의 고도로 잘 된 착색에 해마다 안정적인
수확량을 이렇게는 안 될까요? 해본 나라들에 의하면 이탈리아나 뉴질랜드의 자료에 의하고 제가 직접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이탈리아보다 뉴질랜드가 더 호조권이거든요. 네, 꽃눈도 잘 오고 또 수세 관리도 용이하고. 근데 이탈리아는 이미 이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축을. 그 다축이 아닌 평면형에서 옆으로 펼치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세계적인 흐름은 이탈리아는 그래도 우리가 종주국인 것 같은데 뭐 밀어붙일까? 라고 하는데 한국은 덥석 물었어. 이거를 국가에서 물은 건지 뭐 어떤 기관에서 물은 건지 묘목업자가 물은 건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물었어. 물어가지고 퍼지기 시작을 했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국민의 성향상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이래가지고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우울하냐 하면은요. 나무를 이제 밀식을 해서 심었어. 심어가지고 이게 다축을 재배를 했더니 아니 햇볕에 직사로 노출이 돼. 일소 피해도 많이 생기고 반점도 많이 생기고 나무에 닿으면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고품질이 안 나오네. 아 이거 뭐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아니 야 위에다가 일단 그럼 그물을 씌워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물을 씌웠을 때 어떤 우박 방지망이라고 하는 차광망을 겸용하는 거를 파란색이든 흰색이든 약간 회색이든 뭐 이렇게 씌웠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거를 외국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대책도 세워요. 야, 품종을 개발을 하든지, 응애를 어떻게 하든지, 꽃눈이 어떻게 오는 품종을 하든지, 색깔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든지가 있어요. 한국은 있냐고. 위에 차광망을 아니 좋다라고 하는 흰색을 씌우면 내 과실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그러면 좋은 것만 어디서 듣게 돼. 이미 결과가 나쁘다라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거를 막 소개를 했어. 다축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막 해서 했어. 그래서 뭐 이게 일소 피해 많이 보고 그러면, 아니, 그럼 위에다가 차광망을 하면 돼. 차광망을 해서 안 좋은 걸 알고 있어도 그걸 안 하면은 품질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 얘기를 안 하자니. 에라, 모르겠다. 뭐. 그게 이 농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과 이 연구를 하는 사람과 그거예요. 그럼 박사님 지금 하시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차광망을 씌우면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죠. 좋아지는 게 하나면 안 좋아지는 지표가 19가지, 20가지 중에서. 그걸 이미 논문으로도 냈고 자료로도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저번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뭐 희롱하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뭐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방장 불러가지고 이거 레시피가 뭐냐고 요리 뭘로 어떻게 했냐고 알려달라고 그걸 왜 알려줘야 되는데 응? 아니 5억이라도 내면 알려주겠지 무슨 5만 원 내고 밥 먹으면서 뭘 그거를 그 선생님들한테 지금 제가 댓글에다가 뭐 이거를 뭐 공개를 해주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좋아서 듣기는 했는데 이거 뭐 그거 뭐 돈 내는 사람들한테만 나중에 영상 보내준다고 뭐 그러고 있고 뭐 하는데 돈 내는 것도 개인이 내는 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있거나 장목반에 뭔가를 한다거나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 개인은 뭐 들을 수도 없다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만큼 혹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어야지.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냥 다 같이 어떻게 뭐 다 잘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노력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돈 들여서 해외 가서 보고 왔고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왔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뭘로 선생님 아 그래 좋아요? 뭐 구독, 알람 설정? 제가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돈만 보고 살아왔다. 네. 돈만 보고 살아오는 건데, 근데 농가 개인 돈을 받기가 정말 그런 거예요.
국가의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조합의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어떤 발전 기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돈으로 하고, 예, 그러자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돈을 받는 거는 물론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개인적으로 농가한테 돈을 받고 뭐 이러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아요. 뭐 금액도 알고 뭐 알기는 아는데 뭐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어서 농가에 돈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사업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뭐 농가가 원하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엔간하면 선생님들이 토지를 구매했어. 세금 내시잖아요.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뭐 농어촌세 뭐 이런 거 있고 뭐 교육세 뭐 이런 것도 내고 하고 기름을 사도 있고 차를 사도 있고 뭐를 해도 다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게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을 만들자, 우리 컨설팅을 받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마련이 되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예, 뭐 아무리 뭐 거기에다 대고 뭐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제가 이걸 20년을 넘게 해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뭐 흉폭한 댓글을 단다라거나 뭐 싫어요를 열심히 누르든 뭐 하든 그런 거 신경 쓰고 살 사람 같은 성격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예, 그래서 말하는 거의 요점은 뭐냐? 한국에서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제가 하세요라고 흔쾌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축을 할 건지를 들어봐야 그 정도 같으면은 뭐 할만해요. 네, 나이도 그렇고 품종도 그렇게 골랐고 판매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네. 아니 그러면은 농가 체험용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농원처럼 가능하겠어요? 라든지 아니 길가에서 판매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수영이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건 괜찮거든요.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 배후가 있는지를 몰라. 경제적인 뒷배가 얼만큼 있는지도 몰라. 경력이 얼마나 있어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도 몰라. 내 귀농을 했는지, 뭐 농사를 30년을 그냥 교목으로 뭐 이렇게 해왔는지. 선생님 나이도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농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품종을 뭘 할지도 모르겠어.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한 100가지 정도가 이 다축과 재배와 관련된 게 있었다라고 하면 두세 가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를 다 해서 계속 2, 3년이고 듣다가 보면 하나의 커다란 틀로 꿰어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각을 갖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식이랑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배우자가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랬을 때에 혼자서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그거를 어느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때에 덜커덕하고 뭔가를 했다가 우장창 하고 나가는 것보다 무엇인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참 이럴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컨설팅이라고 보는 거죠. 에이, 박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균형이 잡힌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균형이 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봐요. 시소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시소가. 여기 이제 시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에 정보만 잔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정보를 뭐 드러내든지 더 추가를 해주든지 해서 평형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밴드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어디 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과수협회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교육을 가서 다축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온 강사든 뭐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만 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좋아요를 하니까 박사님은 억하심정해서 그거 이렇게 반대요, 반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검증된 자료나 미리 봤던 자료나 농사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숙지하시고 판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막 심으려고 했는데 안 심어. 그랬다가 구축이 잘 돼. 그러면 아유 저 새끼 말을 듣지 말을 걸 막 그래 봐야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아니 결혼을 내가 선택해서 했지 뭐 물론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짝 지어줘서 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싫었으면은 집을 나가든지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한 일주일 살아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면은 뭐 됐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원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앞으로의 나도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키 160에 45kg이었던 여자 22살에 제 와이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